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얼마나 안 씻은 거야? 이거 가지고 빨리 목욕탕이라도 가세요. 큰아들 민수는 10,000원권 2장을 거짓골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빨리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술래는 손에 쥔 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작은아들 민호는 어머니인 줄 알면서도 냉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 누더기를 입은 어머니 손에 3천억 원짜리 보상금 통지서가 들려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청소부로 일하는 막내딸의 행동에 어머니가 내린 결정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 낡은 단독주택 앞, 누더기를 걸친 70대 여성 박순례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순례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시청에서 받은 재개발 보상금 3천억 원 통지서가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명품 옷을 입은 40대 여성 이숙자가 나타났습니다. 숙자는 순례를 보자마자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여기 무슨 일이세요? 숙자가 순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좀.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안에서 45세 남성 박민수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민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민수는 대답 대신 지갑을 꺼냈습니다. 20,000원권 한 장을 꺼내 순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좀 바빠서요. 이거 드시고 목욕탕이라도 가세요. 민수가 빨리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숙자가 남편의 팔을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요. 숙자가 냉소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순례는 손에 쥔 20,000원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남구 빌라촌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순례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박 사장님 어머니 아니야? 순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반쯤 떨어져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2시간 후 작은아들 민호의 빌라 앞, 순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엄마다. 안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호,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이자만 해도 1,000,000원이야. 1,000,000원. 문이 열렸습니다. 42세 남성 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좀. 순례가 말하기도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순례는 문틈으로 아들의 지친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어루만졌습니다. 20여 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품삯을 받아 밤새 자식들 옷을 기워주던 시절,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팥죽을 끓여줬던 날들, 민호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들, 순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순례는 관악구 봉천동을 향해 다시 걸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에 사는 막내딸 민지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운동화 밑창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맨발이 드러났습니다.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두운 골목. 청소 도구를 든 28세 여성 김민지가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쓰러질 듯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지가 다가섰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민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술래를 부축했습니다. 술래의 찢어진 발을 발견했습니다. 민지는 급히 자신의 외투를 벗었습니다. 외투로 어머니의 발을 감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발에서 피가 나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하다. 엄마가. 술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자신의 방으로 모셨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민지는 유일한 이불을 술래에게 덮어드렸습니다. 자신은 얇은 담요 하나만 걸쳤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지가 김밥 반쪽을 술래 앞에 놓았습니다. 물통에 담긴 보리차를 컵에 따라 드렸습니다. 술래는 딸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트인 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지야,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술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 먹어. 걱정하지 마.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술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술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옷장, 텅 빈 냉장고, 벽에 붙은 3개월치 밀린 월세 고지서, 전기요금 독촉장.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너. 엄마, 괜찮아. 다 내가 해결할 거야.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술래는 가방 속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딸의 진심을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민지가 잠들었습니다. 술래는 좁은 방 구석에 앉아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 민지가 일어났습니다. 청소일을 나가기 전이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 위에 계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시락을 술래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나는 밖에서 먹을게.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술래는 잠든 척했습니다. 민지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술래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위에 계란 하나뿐이었습니다.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 박순례입니다. 유언장 작성 일정 잡아주세요. 은평구 민수의 집. 숙자가 부동산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은평구 재개발 보상금이 평당 5억이래. 숙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 땅이 200평이잖아. 그럼 1,000억이야, 1,000억. 숙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막내한테 갔을까?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중졸 청소부한테? 숙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민수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강남구 PC방. 민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 3,000억.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보상 대상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박순례. 어머니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꺼안았습니다. 이제 빚쟁이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어. 민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남 대형 오피스텔. 술래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딸을 지켜봤습니다. 민지가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야, 여기 화장지 없어. 빨리 가져와. 여직원이 반말로 다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올게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화장지를 가지러 갔습니다. 술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지나가다 민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이 쓰레기통 좀 들어줘. 민지는 자신의 키보다 큰 쓰레기 봉투를 끌었습니다. 힘겹게 끌고 갔습니다. 술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줘야 해. 술래가 다짐했습니다. 저녁, 민지의 반지하 방. 민지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앉아봐. 술래가 딸을 앉혔습니다. 너 왜 대학을 안 갔니? 술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 공부보다 일하는 게 더 좋아.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술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민지가 잠들었습니다. 술래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민지의 중학교 졸업장이 나왔습니다. 전교 1등 상장 5장, 101장 금상 트로피.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은희 중학교 교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 입학 포기 각서가 보였습니다. 술래는 각서를 펼쳤습니다. 본인 김민지는 가정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합니다.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틀 후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접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숙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숙자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술래의 가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민수가 술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술래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무슨 일이니? 술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위험? 너희는 날거지 취급했잖니. 술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그날 저희 상황이 안 좋아서. 숙자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은평구 땅 보상금 나온다면서요? 함께 관리하시죠.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술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민지가 긴장된 공기를 감지했습니다. 너는 상관없어. 숙자가 쏘아붙였습니다. 중졸 청소부 주제에 어머니를 이런 데 모셔놨어? 혹시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숙자가 노골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뭐라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술래가 손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수와 숙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술래는 민수와 숙자를 내보낸 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마.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야. 너 때문에. 술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괜찮아. 민지가 술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가방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민지 앞에 펼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가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서류를 봤습니다. 3천억이라는 숫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 땅이 재개발됐다. 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럼 오빠들한테, 너한테만 다 줄 거야. 순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 엄마. 오빠들도 엄마 자식인데. 민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민지야. 순례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만이 진짜 효녀야. 너만이 엄마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례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남역 카페. 민수와 민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어머니 재산은 우리가 반반 나누는 거로 하자. 민호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장남, 차남이잖아.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걱정 없어. 학력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학교 교무실. 강은희 선생이 순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은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선생님, 민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순례가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 전이었어요. 민지가 고등학교 입학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은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요? 순례가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수술비가 300만 원 모자랐대요. 민지는 밤마다 편의점 알바를 3곳이나 뛰었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곳이나? 순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고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말렸어요. 고등학교는 꼭 가야 한다고. 하지만 민지는. 은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지는 뭐라고 했어요?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라도 공부할 수 있어요. 은희가 민지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순례는 오열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때 큰아들한테 돈을 빌리려 했는데 며느리가 거절했어요. 막내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순례가 울먹였습니다. 은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알바 급여 명세서, 병원 수납 영수증. 이걸 민지가 제게 맡겼어요. 언젠가 어머님께 보여드리라고. 은희가 서류를 순례에게 건넸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순례가 은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지에게 다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순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꼭요. 은희가 순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민지의 재교육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부터 대학 입시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민지의 멘토가 되겠어요. 은희가 약속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법무법인 민수와 숙자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상속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정신이 온전하다면 유언의 효력이 절대적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요? 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숙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후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숙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며 여보 들었어? 후견인 제도. 숙자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막내한테 다 준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숙자가 부추겼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 그리고 건강검진 받게 하는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인지검사도 함께 받게 하면 되겠네. 숙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민수와 민호가 다시 민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싫다. 순례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민수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내 빌라에 방이 하나 비었어요.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오빠들, 엄마 의사를 존중해야지. 민지가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숙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혹시 재산 노리고 어머니 모신 거 아니야? 숙자가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들 나가. 순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 욕하지 마.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돌보려고 나가라고 했어. 순례가 고함쳤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 앞, 민수와 민호가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숙자가 속삭였습니다.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게 정상이 아니야. 숙자가 씨를 뿌렸습니다. 일단 변호사랑 다시 상담해 봐야겠어. 민수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틀 후 오후, 순례는 민지와 은희를 데리고 대치동 교육 컨설팅 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민지의 학력 상황을 들었습니다. 검정고시는 6개월이면 충분해요. 대학 입시는 정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교재 목록과 학원 정보를 프린트해서 건넸습니다. 엄마, 나는 공부보다 일을 해야 해. 월세랑 생활비가. 민지가 망설였습니다. 민지야. 순례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 넌 공부만 해. 순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엄마.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아줬습니다. 그날로 순례는 민지의 청소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은평구 본인 집 근처 깔끔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 매달 300만 원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 민지가 사양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공부하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효도야. 순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룸 열쇠를 민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검정고시 학원 첫날, 민지는 15년 만에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수학 공식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은 처음 봐요. 학원 강사가 감탄했습니다. 민지는 쉬는 시간에도 단어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편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어머니 동선을 미행해 주세요. 민수가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님이 법무법인과 은행을 자주 방문하십니다. 막내 따님과 함께 부동산도 보러 다니시고요.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미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 거야. 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민호는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곧 큰돈이 들어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내 어머니 재산이 내 거라는 보장이 있어?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민호는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빨리 움직여야 해.
어머니가 이미 유언장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일 당장 만나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민지는 검정고시 시험장에서 나왔습니다. 순례와 은희가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 선생님,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풀었어. 전 과목 95점은 넘을 것 같아.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례와 은희는 민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대학만 가면 돼. 은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은희가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입시학원에 다니며 본격적인 수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례는 딸에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엄마가 못해준 거 이제라도 하게 해줘서 고마워. 순례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더 고마워. 민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모녀는 저녁에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습니다. 지난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례는 민지와 함께 은평구 옛 집터를 찾았습니다. 재개발로 헐린 집터, 빈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을 키웠어.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지. 순례가 회상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는 엄마랑 함께한 시간이 제일 행복해. 민지가 말했습니다. 순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순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후 명문대 입학식. 순례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민지가 순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캠퍼스 걸어볼까?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캠퍼스를 걷는 민지. 대학생이 된 딸. 엄마, 이거 봐. 내 학생증이야. 민지가 학생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순례는 학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사진 찍자. 순례가 말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무렵 순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보상금 중 일부를 투자해 은평구에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순례 독거노인 지원센터. 민지와 은희가 함께 센터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개소식 첫날,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 5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무료 급식과 의료 서비스, 사회복지사 5명, 간호사 2명, 조리사 3명이 상주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 한 그릇 드릴게요. 민지가 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은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지역 언론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대표님, 거액의 보상금을 사회에 환원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도 외로운 노인이었어요. 그 마음을 아니까 돕고 싶었죠. 순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은희가 박수를 쳤습니다. 민지는 대학 생활과 센터 봉사를 병행했습니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 수업, 민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15년간 청소부로 일했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고등학교를 포기했죠.
민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이 민지를 깊은 인상으로 바라봤습니다. 센터에서는 순례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내 아들도 10년째 연락이 없어요. 한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순례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순례가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순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센터는 점점 지역의 명소가 되어갔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민지는 올해의 모범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순례가 참석했습니다. 단상 위 딸을 받습니다. 과거 중학교 졸업식이 떠올랐습니다. 전교 1등 상을 받던 민지. 그때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시상식 후 민지가 상패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노력 덕분이지. 순례가 딸을 안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순례와 민지는 센터에서 독거노인 100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성대한 파티. 민지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는 20년 만이야. 한 할아버지가 목이 메었습니다. 할아버지, 매년 함께해요. 순례가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순례와 민지는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지난 2년이 꿈만 같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순례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 민지가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새해 첫날, 센터는 서울시 우수 사회복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장 표창, 이 상은 제 딸과 은희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순례가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객석의 민지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같은과 남학생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민지 씨, 축하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대학 2학년. 민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순례는 센터를 확장했습니다. 제가 방문 서비스까지 시작했습니다. 방문 요양 인력 10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모녀는 센터로 함께 출근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센터는 하루 평균 20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지역 대표 복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센터 사무실. 순례가 서류를 검토하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책상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울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대표님, 민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순례를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순례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해. 민지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대표님, 꼭 검사 받으셔야 해요. 은희가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민지도 함께 설득했습니다. 순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대학병원 신경과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순례를 불렀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입니다.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요? 순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전문의가 덧붙였습니다. 진료실 밖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엄마, 무슨 일이야? 민지가 다가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순례가 둘러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순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민지를 못 알아볼 날이 올까?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엄마, 혹시 큰 병은 아니지? 민지가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순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원 주차장. 민수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혹시 큰 병이라도. 민수가 즉시 사설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빨리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탐정이 보고했습니다. 의료기록 사본.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집. 긴급 가족회의. 민수, 민호, 숙자가 모였습니다. 이거 봐. 어머니가 치매래.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치매?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거 기회야. 숙자가 흥분했습니다. 무슨 기회? 민호가 물었습니다. 치매면 법적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 우리가 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어. 숙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빚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을지도. 민호가 동의했습니다. 내일 바로 변호사 만나자. 민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2주 후 민수와 민호가 변호사와 함께 순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 저희가 함께 살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 순례가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민수가 의료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순례는 서류를 봤습니다.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어? 순례가 따졌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민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지가 센터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빠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지가 항의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재산 노리고 병원도 안 모시고 있었잖아. 숙자가 오히려 공격했습니다. 다들 나가. 순례가 온몸을 떨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를 돌보려고. 어머니를 돌보는 건 자식의 도리잖아요. 민수와 민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2주 후 법원으로부터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성년의견 심판 청구 심리 기일 통지서. 내 자식들이 날 무능력자로 만들려 해. 순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내가 꼭 막을게. 민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센터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표님이 치매라면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 한 명이 우려했습니다. 저희는 후원을 중단하겠습니다. 후원자 3명이 통보했습니다. 내가 센터까지 망치는 건가? 순례가 자책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 민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와 은희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익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젊은 변호사 김정우가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뤘어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김정우가 자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만이라도 지켜야 해요. 순례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반드시 승소하겠습니다. 김정우가 약속했습니다. 김정우가 순례와 민지를 만났습니다. 경도인지장에는 후견 사유가 되지 않아요. 일상생활과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김정우가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죠?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일상을 기록한 영상과 센터 운영 자료를 증거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매일 엄마 일과를 영상으로 기록할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매일 순례의 일과를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센터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모습, 봉사자들과 회의하는 장면, 센터를 찾는 노인들이 증언을 자처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늘 따뜻하게 챙겨주시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희는 노인들의 증언을 문서화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정 심리 2주 전, 순례는 공증인 앞에 섰습니다. 자필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영상 유언도 남겼습니다. 나는 박순례입니다. 나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순례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재산은 오직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막내딸 민지에게만 상속합니다. 순례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나를 거지 취급하고 재산만 노렸습니다. 순례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공증인이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충분합니다. 공증인이 확인했습니다. 법정 심리 당일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센터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순례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청구인 측 주장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액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반박하세요. 판사가 김정우를 받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정우가 센터 운영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순례를 불렀습니다. 피청구인 앞으로 나오세요. 순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순례가 정확히 답했습니다.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재 15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월 운영비는 3천만 원이고요. 직원은 사회복지사 5명, 간호사 2명, 조리사 3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무료 급식, 의료 서비스, 제가 방문 서비스입니다. 순례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인 김민지 나오세요. 판사가 불렀습니다. 민지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센터 회계장부를 직접 검토하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들은 15년간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어요. 민지가 목이 메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자필 편지와 영상 유언. 법정에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순례의 또렷한 목소리. 민수와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건 민지가 조작한 거예요. 숙자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공증인 확인서가 제출됐습니다. 영상의 진정성이 입증됐습니다. 2주 후 판결일 판사가 결정문을 선고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성년 의견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현재 의사결정 능력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청구는 재산 취득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순례와 민지는 부둥켜 안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원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두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들도 내 자식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순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멀찍이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숙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흘 후 센터,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오열했습니다. 이틀 후, 민호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빌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순례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게. 순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 후 대학 졸업식, 민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식으로 센터 부센터장이 됐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자랑이야. 순례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민지가 어머니에게 학위복을 입혀드렸습니다. 민지 씨, 축하해요. 같은과 졸업생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센터는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대됐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대표 사회복지기관. 순례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순례가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지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이 옆에 앉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센터의 경영자문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의 은행 업무를 도왔습니다. 민호는 빚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센터에 매일 도시락 50개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오빠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민지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씩 믿어봐야겠지.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순례의 치매 증상이 조금씩 진행됐습니다. 가끔 사람 이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민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매일이 좋아. 순례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준혁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순례에게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을 저희 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준혁이 인사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순례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례는 한복을 입고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민지야, 사랑한다. 순례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화답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도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와 민지를 축복했습니다. 결혼 1년 후, 민지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기가 생겼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다니. 순례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중기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제 아기 이름은 순례로 지을 거예요. 민지가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날, 순례는 민지와 은희, 센터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행복했어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순례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사랑합니다. 참석자들이 목이 메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준혁이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6개월 후 순례는 민지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센터를 거쳐간 수천 명의 어르신과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은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애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효가 뭔지 알았어요. 민수와 민호가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민지는 영정 옆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5년 후 민지는 어린 딸 순례의 손을 잡고 센터 앞마당을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 너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민지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어린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센터 건물에는 현판이 빛났습니다. 박순례 기념 독거노인 지원센터.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준혁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흉상을 보여줬습니다. 저분이 내 이름을 주신 할머니야. 준혁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가족을 비췄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3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골로 찾아갔을 때 큰아들은 2만 원을 쥐어주고 쫓아냈고 작은아들은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중졸 청소부로 살아가던 막내딸 민지는 자신의 유일한 이불과 마지막 한 끼를 어머니께 내어줬습니다. 15년 전 어머니 수술비를 위해 고등학교를 포기했던 그 효심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순례 할머니는 민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고 함께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세워 수천 명에게 따뜻한 희망을 나눠줬습니다. 재산을 노린 두 아들은 법정에서 패배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 끝에 조금씩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은 센터와 손녀를 통해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